안녕하세요. 대덕구 마을신문입니다. 오늘은 민선 8기 당선자이신 대덕구 구청장님 최춘규 구청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6월 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제8대 대덕구청장에 당선된 최충규입니다. 오늘은 구청장님한테 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구청장님의 대표 슬로건이 바로 대덕구의 가치를 2배로 높이자. 네, 이거라고 네. 저는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네. 그래서 오늘은 제 나름대로 오늘 인터뷰의 제목을 구청장님 대덕구의 숨은 가치가 궁금해요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그럼 대화 형식으로 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이번에 정말 길다면 긴 시간 준비하셨어요. 네. 네, 저희가 듣기로는 12년 동안 구청장님이 되시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번에 당선되신 소감 정말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2년이 아니고 제가 2010년에 구청장에 도전했다가 낙선한 이후 다시 도전한 게 12년 만이지 실제 준비 기간은 2002년도부터 이렇게 만 20년이 걸렸습니다. 구청장님이 지금까지 준비하시면서 지금 오르셨다가 이제 구청장님이 도전하신 것만 12년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동안 사실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을 거고 힘드신 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구청장님의 힘의 원동력, 네,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제가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란, 그리고 여기서 봉사활동하면서 생활터전으로 삼고, 또 그리고 지방 정치를 시작했고, 또 그러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일상들을 통해서 제가 제 고향 대덕을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제가 대덕을 어떻게 발전시키겠나라는 이런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마음들도 대덕 사랑에서 출발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 여러분들의 말씀처럼 대덕 사랑이 깊고 따뜻한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대덕의 집하고 대덕을 지키고 바꾸고 고치는 우리 최춘규 구청장님의 공약을 가감없이 직접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구민 여러분들을 여러 분 만나서 제가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요. 네. 구청장님의 공약이나 구청장님의 연설을 듣고 가장 궁금했었던 이야기들로 모아서 질문을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대덕 유스 호스텔에 관한 건데요. 청소년을 위해서 대덕구 유스 호스텔을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사업의 추진 방향을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 환경 중에 대덕구는 계족산과 대청댐, 금강, 갑천이 있습니다. 그 중에 계족산은 대전의 진산일 뿐 아니라 전국의 많은 분들이 황토길로 아주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족산의 어떤 시민공원으로서 역할을 하기에는 아직 여러 가지 시설들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저는 계족산을 명품 공원으로 조성하는데 물론 시와 협조하에 하겠지만 거기에 우리 대덕구의 청소년들이 함께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그러한 유스 호스텔을 건설을 해서 우리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대덕구민이나 대전 시민들이 그러한 시설을 이용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뿐만 아니라 대덕구민의 삶의 어떤 질을 높이는 데 이렇게 이용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공약으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럼 대덕구에 이제 유스 호스텔이 건립되게 되면 네, 뭐 요즘 학생들이 진로 직업 활동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리더 교육이라든지 시민들의 여러 가지 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다양하게 쓰일 수 있겠네요. 물론이죠. 네. 네. 그런 취지로 지금 계획을 하신 거죠. 네, 네. 정말 멋진 곳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요. 전통시장 회전포를 이용해 청년 사업을 창출한다고 하셨는데요. 네. 이 사업이 사실은 지금 우리 대덕구 말고도 다른 지역에서 시행한 곳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잘 된 곳도 있지만 지금 어려움을 겪는 곳도 있는데요. 우리
최춘규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방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이신지요? 청년들이 얼마든지 도전하고 또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서 도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사회가 좀 제공을 해줘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젊은이들에게 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 아니면 광역자치단체 차원 아니면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한계가 있고 미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그렇게 해줌으로써 동기부여가 되면 청년들에게 그러한 기회가 시에서도 관심을 더 가질 수 있고 그런 것이 더 확대 재생산되면 얼마든지 그러한 사업은 다른 곳으로도 전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청년들에게 그러한 기회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많이 만들어주고 싶다 이런 취지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구청장님 말씀을 듣고 청년들이 길을 조금 세우고 창업을 하려고 준비하는 청년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대덕구에는 구청장님 여러 가지 축제가 있습니다. 혹시 이 앞으로의 대덕구 축제들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보시고 계획이 있으신지? 네. 이 전국의 축제가 정말 수만 작은 것까지 따지면 수천 수만 개가 될 건데 축제가 소모성일 수도 있고 생산적일 수도 있는데 전국의 성공한 축제는 사실 전문가들 평에 의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국의 유명 축제 중에 성공한 축제로 꼽는 몇 군데의 축제가 있는데 그러면 대전권에서 대전시나 5개 자치구에서 성공한 축제를 내세울 만한 게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은 그런 평가를 받을 만한 축제는 아직 없어요. 그래서 축제를 그냥 그 단발성으로 막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축제가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일자리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명소화시켜서 우리 지역의 부의 가치를 높이는 데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 일회성 축제가 아니라 전문가들과 시민이 동참하고 그 지역에 부를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러한 축제를 제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대덕을 대표하고 대덕이 대전을 대표하고 또 그 대표한 축제가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축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축제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앞으로 제가 취임하면 그런 것을 좀 평가를 좀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구민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고 누군가가 독점하지 않고 모두 다 행복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네, 축제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청장님의 이번에 공약 중에 원도심 재창조라는 네, 공약이 있으셨습니다. 구청장님이 생각하시는 원도심 재창조 컨텐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대덕을 대전 정신문화의 뿌리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대전의 뿌리가 옛날에 해덕현의 소재지가 우리 대덕구였으니까 그런 표현이 자연스럽게 나왔고 대전의 진산을 개족산이라고 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해서 그 마을의 특색을 살려서 그 마을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현대 그리고 지금의 어떤 주거 환경과 그 주변 자연 환경 이런 것이 어우러진 핫플레이스 찾기, 핫플레이스 만들기 이런 것을 통해서 대덕구 전체가 하나일 수도 있지만 그 동네마다 가지고 있는 특색을 살리면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인 거다 이런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통, 문화,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자연 환경 이런 것을 다 재창조하면 얼마든지 그러한 콘텐츠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좀 그 지역마다 맞는 그러한 것을 전문가들하고 시민단체와 같이 한번 연구해 볼 생각입니다. 네. 이번에 대덕구 교통 환승 최적화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지금 버스 환승 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대덕구에서 어떠한 최적화의 시스템을 도입하시려고 하시는지요? 네. 대전하면 떠오르는 게 뭘까 그랬을 때 사실은 교통도시입니다. 네, 네. 사통팔달의 교통도시의 중심이 이제 대덕구가 될 수 있다. 1차적인 것이 광역 철도망 사업이 이제 바로 이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신탄진에서 계룡까지 시작되고 한 26년 뒤에 25, 6년 뒤에 이제 빨리 끝나면 25년도라고 하는데 뭐 사업은 늘 이제 융통성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2차 사업이 조치원까지 광역 철도망 사업이 계획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청주 공항 천안까지 또 연계된 광역 철도망 사업이 있고 그리고 트램이 이제 도시철도 2호선이 트램이 이제 중리 사거리에서 원래는 이제 연축역까지 돼 있는 걸 읍내역 연축역이 이제 연장됐죠. 네, 네. 그것이 이제 해덕역까지 연장이 되면 해덕역이 어떻게 보면 교통 환승 역 역할을 하고 연축 개발과 이렇게 그 시너지 효과를 얻고 또 해덕 IC가 바로 이제 착공 이제 돼서 준공이 되면 아마 대덕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대전 제2 외곽도로까지 다 준공이 돼서 멀게는 장기적으로 2030년도가 되면 아마 대덕구가 가장 교통의 요충지가 될 건데 그렇게 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시내버스라든지 일반 교통, 지하철 이것이 환승 시스템이 얼마만큼 유기적으로 잘 돼 있고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교통 편의를 제공 이제 우리 일부에서 이제 교통 복지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그것이 제공이 되면 이제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지하철과 이것이 맞물리고 또 특히 또 이장우 시장이 또 신탄진에서 출발하는 도시철도 3호선도 2호선과 같이 시작을 하겠다.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 이렇게 하면 3호선, 4호선도 거의 뭐 2호선이 다 끝나고 나서 3호선을 계획하고 3호선 다 끝나고 나서 4호선을 계획하는 게 아니라 연이어서 2호선 준공하면서 3호선 행정 절차 밟고 3호선 착공하면서 4호선 또 행정 절차 밟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연계해서 하면 훨씬 더 빠른 시일 내에 대전의 어떤 교통 체계를 갖출 거라고 생각되고 내년에 시내버스 그 체계는 대대적인 개혁 작업이 이루어질 거다. 그래 주민 편의 중심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도 사실은 우리 뭐 대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전 대덕구가 교통면에서 굉장히 버스로도 편리하게 이루어진 네, 지역인데요. 지금 구청장님께 제가 간단하게 환승을 여쭤봤는데 환승 제도에 이어서 트램 그리고 도시철도까지 너무 풍부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우리 구민들이 속이 다 시원해지셨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네, 이번에 출산 정책 중에 대덕구에서 출산하시면 출산 지원금을 기존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네, 굉장히 파격적으로 네, 올리셨습니다. 네, 이것은 혹시 언제쯤 네, 계획이 되는지요? 네. 그렇게 어려운 공약이 아니고 어려운 사업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대덕구 인구가 이탈도 하지만 이사도 많이 가지만 출산율이 떨어져서 사실은 이건 뭐 대덕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재앙 수준이거든요. 어찌 됐든 우리 대덕구에서 우리 산모들이 출산을 한 뒤에 건강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은 그래도 우리 대덕구에서 책임을 지자. 지금 출산 장려금을 3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출산 장려금이 아니라 산모 건강 회복 지원 프로젝트로 100만 원인데 그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70만 원이 더 들겠죠. 기존에 30만 원씩 제공하고 있으니까 70만 원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7이 14면 14억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저는 예산 절감을 하면 지난번에 보니까 대덕 이로움이라고 지금
지금 민선 7기에서 큰 정책이라고 홍보를 했던 정책이 있어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것은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연구기관에서 결론을 내려서 중앙정부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지원이 전혀 없어졌습니다. 광역자치단체에는 지원이 있어요. 국비 지원이. 그래서 대전시에서 하는 온통대전에는 그대로 국비 지원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실제 온통대전이 하는 사업을 대덕구의 이로움이 덮어쓰기를 하는 거야. 대덕 이름을 안 하더라도 대덕구민이 손해보느냐. 온통대전으로 똑같은 혜택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산이 1년에 35억이에요. 35억을 대덕구 예산, 대덕구민들을 위해서 다른 데 쓸 수 있는데 대전시에서 쓸 수 있는 돈을 대전시 예산으로 커버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걸 대덕구의 여러 어려운 분들 지원 사업이나 이런 걸로 써도 예산이 없어서 못 쓴다고 하는데 그 돈은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 쓰고 온통대전으로 이루면 다 100% 커버가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그 35억의 일부로 출산 장려금, 출산모 건강 회복 프로젝트에 쓰고 또 장애인 지원에 쓰고 장애인 단체도 제가 보니까 지체 장애인들이 우리 대덕구에 거의 한 10,000명 가까이 계세요. 17만 5천 명 중에 10,000명이면 지체 장애인만 상당히 많은 장애인인데 그들이 사무실이 열악해서 5천만 원 지원을 안 해줘서 좀 여건이 좋은 데로 옮기고 싶어도 못 옮기는 예산 지원이 안 돼서 저는 그런 어려운 분부터 챙기는 것이 맞다. 예산이 충족하면 어떤 사업이든 다 좋아요. 저도 기본적으로는 보육, 교육 그리고 어려운 분들 챙기는 사업이 가장 우선되고 그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돼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이러는 것이 우선순위지만 기초 단체장으로서의 우선순위 또 국가 사업으로서 정책으로서 우선순위 광역 시장으로서 사업의 우선순위는 다르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그런 큰 대규모 사업 이런 것은 정부에서 해야 되고 우리가 세세하게 챙겨야 될 그런 사업들은 기초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이 꼼꼼히 챙겨야 될 사업들은 좀 챙겨야 된다. 네, 구청장님께서 지금 해주신 말씀은 꼭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위에 선임분들이 하신 좋은 정책은 계승하고 발전시키신다고 하셨고요. 전혀 이 부분에서 오해는 하지 마시고 구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좀 더 좋은 곳에 정책에 돈이 많이 쓰여지기를. 제가 이거는 그냥 여담인데요. 이번에 출산정책 이렇게 바꾸셨는데 그 따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거 봤는데 따님도 배가 부르신 만삭이시더라고요. 네, 그럼 따님도 이렇게 우리 대덕구의 멋있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겠네요. 우리 딸은 저기 천안에 살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천안에 살고 있고 아빠 저기 선거를 도우러 만삭인데 와서 도우는 걸 보고 제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딸만 둘인데 다들 뭐 결혼 안 한다, 아이 안 낳겠다 이런 딸은 그래도 그래서 다행입니다. 네, 구청장님께서 또 이렇게 우리 대덕구 지역의 산모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만드셨기 때문에 따님들이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열심히 또 결혼도 하시고 행복하게 예쁜 아이도 건강하게 출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덕구 학생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여러 학교가 있는데요. 그 학생들이 사실은 타 지역에 비해서 교육 격차가 지금 굉장히 많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뭐 우리 대덕구 친구들은 다른 데 가면 이제 문제풀이부터 어려워한다 이런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엄마들이나 학생들로부터 들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교육 격차가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아이들이 궁극적으로는
행복하게 내 삶을 사는 것이 목표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 또 현실은 우리가 이렇게 그 계층 상승의 가장 쉬운 방법이 공부 잘해서 이렇게 상승하는 게 제일 또 쉬운 방법이라고 하는데, 공부로 다 성공시킬 수 있는 사람이 100명 중에 몇 명이겠어요. 제가 볼 때는 100명 중에 5명까지는 뭐 공부 잘해서 뭐 고시 합격할 수도 있고 대기업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일부는 저 예체능을 잘해서 그쪽에 소질이 있어서 전문가가 되기도 하고, 일부는 사업에 소질이 있어서 사업가로도 갈 수 있지만, 대부분은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게 보통이거든요. 대다수는. 그런데 그들이 5명의 들러리를 서야 되고, 이런 것이 결코 아이들이 행복할까, 아니면 행복한 시민으로 우리가 육성하는 그 방법일까라고 하면 참 가슴이 답답하기도 해요. 그런데 또 여기서 초등학교까지 다니고 중고등학교 때 이사를 가는 분들의 이유가 진학과 관련해서 뭐 학원, 좋은 학원, 뭐 이렇게 그런 실적을 내는 학교, 네, 네. 이런 거 찾아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5%만 그렇다고 5%를 우리가 그냥 무시할 수도 없고, 나머지 95% 그냥 공부하지 말고 놀아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것이 양쪽이 병행해서 가야 되는데, 그럼 그 병행해서 가는 방법 중에, 그러면 저는 지금 그래서 그 어떤 교육의 다양성을 인정하자. 공부에 소질이 없고 관심도 없는 아이를 처음부터 어거지로 공부시키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은 선진국의 어떤 독일 사례나 이런 사례를 봐서 빨리 우리나라도 교육을 다양화시켜서 자기의 관심 분야, 아니면 직업군, 진로군, 이런 것을 또 어려서부터 자기의 관심 분야나 소질 분야 이런 거를 빨리 개발해주고, 그쪽을 향해서 이렇게 나가면서 더 행복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안내하고 또 권하고, 이렇게 가야지. 다 고등학교 때까지 오롯이 그냥 공부, 사회 나와서 전혀 쓰지도 않는 미적분을 막 해야 되고, 응? 장사에 정말 소질이 있는데 장사하는 소질이 있고 돈만 세면 되는데 미적분이 거기에 전혀 상관도 없고 영어가 상관도 없는데, 이제 좀 이렇게 맞는 특성에 맞는 다양성, 이거를 인정해 주자. 대신 5명을 위한 준비도 하자. 그 5명을 위한 준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컨텐츠를, 지원 방안을 얼마든지 요즘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위한 공부 잘하게 할 수 있는 지원 제도, 이것도 고려를 해줘야 된다. 그냥 행복하게 산다고 그냥 다 우리 놀고 먹자 이게 아니라, 그쪽은 그쪽대로 우리 구청 내에서 어떤 플랫폼을 좀 구성을 해서 준비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대신 또 이런 게 있어요. 구청에서 다 하면 그럼 사설 학원들은 그럼 다 뭐 우리는 더 어떡하라 소리나 뭐 이렇게 마찰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같이 상생하고 같이 좀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네 다 없어져 우리가 다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같이 가는 거거든. 다 시장 논리도 있고, 그런 것은 우리가 대화와 타협으로, 아니면 제도의 보완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시간 좀 어렵더라도 한 번 더 만나고, 어렵더라도 한 번 더 대화하고, 어렵더라도 한 번 더 고민하고, 이런 것이 그냥 어떤 딱딱 잘라서 두부 못 자르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행정은 유연성, 융통성이 있어야. 이게 제일 중요한 게 현대사는 갈등 관리잖아요. 갈등 관리를 잘 하는 구청장이
앞으로는 이제 성공한 구청장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양쪽을 다 배려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생각했던 교육의 그 전반적인 학교 공부나 이런 것 외에도 구청장님께서는 아이들의 다양성에 대해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 뜻은 많은 부모님들도 같이 생각하실 텐데요. 그 반면에 또 공부를 정말 원하고 이런 친구들을 위한 방안도 네, 잘 마련해 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송촌동 이야기인데요. 네. 송촌동 스포렉스.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이렇게 의아한 건물이었습니다. 네, 이거를 어떠한 공공시설로 혹시 탈바꿈 해주실지 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스포렉스가 문제가 된 것이 거의 20년입니다. 보니까 그 보증금 없이 월세로 이렇게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2010년도에 구청장에 출마할 때 그 당시에 송촌동 도서관 문제가 이슈였습니다. 네, 네. 저는 그때 제가 공약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스프렉스 건물을 구에서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접근성이 좋은 도서관으로 이용하는 것이 저는 제 의견이었습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송촌동 도서관이 저쪽에 대양초등학교 송촌동에 제일 남쪽에 있어서 접근성이 사실 안 좋아요. 우리 인구 밀집 지역은 다 선비 1단지부터 5단지 중심으로 송촌동이 다 밀집돼 있는데 그 중심에 스프렉스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도서관으로 매입을 해서 하면 딱 그 구조 자체가 도서관을 짓기 위한 구조는 아니더라도 그 건물은 요즘은 뭐 현대적인 그 건축 기술로 얼마든지 이렇게 리모델링이 가능하니까 도서관을 하기를 바랬는데 이제 그쪽에다 이제 도서관을 짓는 이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취임하면 자세히 들여다볼 겁니다. 들여다봐서 변호사 우리 이제 구청에 전문 변호사가 있으니까 어떤 그 절차를 밟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거기에 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이것이 빨리 해결되길 바라는 분들이거든요. 이렇게 영원히 이렇게 방치되길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본인들이 거기에 권리 행사를 지금 하고 싶어도 못해서 그렇지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이 이거는 민간의 문제고 민사적인 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에서 방치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등 관리를 해나가는 것 대덕구민의 문제예요. 대덕구민의 집단의 문제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해결을 우리가 도울 수 있다면 구청에서 도울 수 있다면 중재를 해서 법적인 문제를 합의를 좀 이끌어내서 물론 이제 시의 도움을 받아서 100% 다 시 예산으로 하기는 어렵겠죠. 구 예산이 첨부가 되더라도 해서 그것이 단시일 내에 뭐 몇 개월 내에 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좀 매입을 해서 지금 갈수록 이렇게 지역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시설들이 갈수록 많이 이렇게 필요로 합니다. 그래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단체들의 요구 사항도 있고 그리고 주민들의 여러 시설 요구 사항도 있고 그래서 뭐 그런 것이 매입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건물이 각 도처에 있으면 좋지만 일단 제일 난제인 스프렉스는 그런 식으로 해서 최단 시일 내에 제가 한번 들여다보고 한번 현장도 방문하고 관계인들도 만나서 제가 한번 부딪혀 보려고 합니다. 네, 스포렉스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서 사실 많은 구민들이 왜 이렇게 큰 건물을 지어놓고 활용을 하지 못하나 하고 많이 속상하셨을 텐데요. 오늘 최춘규 구청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거를 건물을 매입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기보다는 구청장님께서는 마음으로 그분들과 진정한 소통을 원하시고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천천히 해결해 나가시면서 송촌동에 정말 멋있는 도서관이 세워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 문제는 사실 엊그제도
그 서울의 뉴스에서 크게 담았습니다. 그 지하철의 출근길에서 장애인들이 이동 문제로 인해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보셨나요 혹시? 네. 네네. 이렇게 보면서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었는데요. 이 시위를 보면서 시민들 간에도 여러 가지 갈등이 생겼습니다. 지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이거 시끄럽다 내려라 이렇게까지 심한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신데요. 구청장님께서 이번에 공약 중에서 장애인 이동권 그리고 장애인 쉼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장애인 이동권이 혹시 이 일과 이런 사건들과 관련해서 이제 장애인들의 이동을 편리하게 해주신다는 그런 취지인지 쉼터는 또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이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그 선거 운동 기간 중에 대덕구의 장애인 단체 협회를 다 방문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께 제가 약속이 제가 당선되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겠다라고 해서 제가 그분들께 제일 먼저 이렇게 가서 감사 인사를 다 전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분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나름대로 단체별로 그분들의 어려움, 우리 이제 제일 큰 단체가 지체장애인 협회가 이제 대덕구에서 장애인 단체 중에 제일 회원 수가 많은 단체고, 그리고 농아인 수아인 협회, 대덕구 농아인 협회고 수아인 수아를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있는 그런 저기 협회 사무실이죠. 그리고 시각장애인 협회 협회를 제가 방문했었는데, 시각장애인 협회는 공통의 그 공공의 지원을 받지를 못해서 개인이 사무실 협회를 운영하고 있었고, 또 그리고 지체장애인 협회는 그 2층에 있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상당히 불안하더라고요. 건물이 워낙 노후돼서. 그래서 제가 지체장애인 협회는 회원 수가 거의 10,000명에 육박해요. 그분들을 위해서 장애인 쉼터가 필요하겠다라고 사전에 그분들하고 같이 교감을 해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덕 이로움과 같은 그런데 시 예산을 써도 되는데 구 예산을 30호 없이 이렇게 쓰고 그랬거든요. 시에서 온통대전을 안 할 때는 이유가 있었죠. 근데 지금 온통대전이 다 카바가 되니까 저는 그 전략된 예산으로 저는 그런 것 좀 해주고 싶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저는 일부에서 좀 과하다 이런 이제 그렇게 시위를 하는 것이 과하다 하는 부분도 있지만 오죽하면 그럴까. 네, 맞습니다. 저는 그런 거에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적어도 대덕구에서 사시는 분들이 특히 이제 정말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정말 장애가 있어서 어렵거나 이런 사람들은 낙오되지 않게 우리가 다 북돋워주고 응원해주고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나. 그런 사업은 어떤 다른 사업보다도 먼저 해야 된다. 비장애인들이 겪지 않는 그런 어려움은 우리 비장애인도 예비 장애인이라고 하잖아요. 언제 어떻게 장애인이 될지 모르는 게 현실 세계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 좀 다 비장애인들은 좀 양보를 해줘야 된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분들이 그런 요구는 좀 먼저 좀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은 제가 꼭 지키려고 합니다. 네. 그럼 장애인 쉼터를 요즘에 뭐 지역 쉼터나 이런 노인 쉼터 이런 곳이 많잖아요. 그렇게 만드시는 건지 아니면 함께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저는 가능하면 함께 모여서 활동까지 할 수 있는 쉼터면 좋겠어요. 기왕에 만들어서 그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으면
단순히 와서 책상 몇 개 놓고 그냥 거기서 잠깐 쉬다 가고 이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좀 현실적으로 필요한 시설 이런 것이 갖추어져 있으면 더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해드리면 좋겠다. 저는 우리 이 대덕구에서 그것이 뭐 몇백억 이렇게 들어간다면 사업의 우선순위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뭐 이렇게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면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장애인분들의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 이렇게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신 만큼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좋은 뜻을 모아서 우리가 또 나중에 장애인 쉼터가 개설되고 하면 장애인들을 위해 봉사도 많이 하고 이렇게 좋은 뜻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따뜻한 대덕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대덕구 문화관광재단에 관한 문제입니다. 네. 구청장님께서는 회덕초 그리고 회덕중을 나오시고 대전에서 대학도 나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덕 사랑이 정말 남다르시고 깊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덕 문화를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역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콘텐츠를 잡아서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큰 뜻을 갖고 계신데요. 사실 대덕 문화관광재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조금 질문이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네, 네. 편하게 국민들이 궁금증을 풀어주기. 이제 재단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럴 거예요. 우리 지방자치가 이제 3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기초자치단체 특히 자치구에서 왜 재단 설립을 그러면 30년 동안 안 했을까? 이것은 외국의 사례도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특별시나 광역시의 자치구는 광역시나 특별시의 단일 생활권, 단일 문화권, 단일 교통권 이렇거든요. 그래서 자치구의 재단 설립을 한 사례도 극히 드물어요. 예를 들어 대전만 보더라도 대전 각 단일 생활권이에요. 단일 교통권이고 단일 문화권입니다. 사실은 올해 그 대덕 문화관광재단의 예산이 3억 2천이에요. 3억 한 3천이 채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 사업비가 3천만 원이에요. 다 인건비, 운영비가 3억이고. 그러면 제가 공모사업을 중앙정부나 이런 데에 공모사업을 유치를 했나 이렇게 봤더니 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지금 대전 문화관광재단이 있습니다. 시에. 시 문화관광재단도 사업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많아요. 그 시 문화관광재단도 크게 활동력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구의 대덕구 자체 내 문화관광재단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그 앞으로의 뭐 로드맵이나 이런 걸 보면 이것은 참 안타깝다.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런 정도의 사업이면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문화원의 기능을 더 확대해서라도 얼마든지 커버가 될 수 있는 기능이고 문화원과 중복되는 것도 사실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잘못하면 또 문화원과 문화관광재단과 서로 영역 다툼을 하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서로 이제 자기 영역을 넓히려고. 그래서 이런 것이 중복 기능이고 사실 대덕구가 이렇게 어떤 지역 자연 문화
환경 면에서 보면 엄청 크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은 얼마든지 문화원 기능으로도 커버가 가능하다. 네, 아까 트램과 3호선 철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그 점은 아까 구청장님께서 너무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네. 네,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은 아까 구청장님께서 살짝 이야기해 주신 문제인데요.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십니다. 먼저 민선 7기에서 이제 하셨던 어린이 용돈 수당에 대해서 지금 현재 4학년, 6학년 학생들에 대해서 2만 원씩 월 지급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 정책에 대해서 계속 이어가시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검토를 하시고 계시는 건지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보육과 교육의 출산율이 떨어지고 그래서 출산율을 높이고 보육과 교육 정책을 보완하고 거기 예산을 투여해야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학교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질 높게 이렇게 공급해주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창의력을 발휘하고 재미있게 행복하게 학교 생활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생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거기 용돈 수당을 도입하면서 그 도입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참 실소를 금할 수 없었는데 대덕구에서 사는 아이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목적이 하나가 그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만 원 용돈 때문에 이사 안 가는 엄마 아빠가 정말 있을까? 가야 되면 20만 원을 준다고 해도 이사 갑니다. 가야 된다면. 근데 우리가 흔한 얘기로 이게 뭐 정말 어려우신 분은 2만 원도 작은 돈이 아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통닭 한 마리 가격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통닭 수당 준다고 한 달에 한 번 통닭 한 번 쏜다고. 차라리 저는 4, 5, 6학년 학생 한 명당 2만 원이면 만 원짜리 책 2권을 한 달에 학교별로 다 사서 주면 아니면 프로그램을 공급해 주면 이것이 아이들한테 훨씬 더 질적인 성장을 높이는 데 크게 더 기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모르겠어요. 그것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뭐 아이들 경제 교육. 저는 그래서 정말 이건 법으로 해야 된다. 조례로 하도록 돼 있다 그러면 전 차라리 중고등학생 줬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굳이 해야 되면 용돈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초등학생만 해도 부모가 케어를 해서 뭐 거의 대부분이 용돈 뭐 이렇게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걸 다 부모님이 하지만 사춘기를 지나면서 용돈이 필요해도 부모한테 우리 집 사정 때문에 달라지도 못하는 아이도 있고 이렇거든요. 이제 아이가 이제 성장하면서 내 생각, 우리 집 생각을 하면서부터는 그래 정말 줘야 된다면 조례로 규정에 의해서 줘야 된다면 저는 차라리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주는 게 차라리 맞다. 아니면 그 예산 더 학교에 훨씬 더 좋은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그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맞다. 저는 개인적으로 의견은 그런데 그래서 그것을 제가 그걸 위반한 공무원들한테 이 정책에 대한 여러분들이 지난 4년간 자기가 맡았던 부서의 정책에 대한 평가를 내가도 한 것이 있지만 공무원 여러분이 한 평가를 나한테 의견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랑 제가 평가한 거랑 공무원 그 부서를 책임졌던 분들이 평가한 것이 맞아 떨어지면 그것은 그대로 가면 되고 제가 평가한 거와 공무원이 평가한 것이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 그럼 그건 저는 구민들한테 물어보려고 그래요. 구민들한테 물어봐서 정답은
첫째 국민들 의견이어야 돼요. 네, 네. 내 생각도 중요하고 공무원 생각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그 정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정책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갈등이 생긴 것은 그렇게 물어봐야죠. 우리가 국민투표 하듯이 네, 네. 주민투표 하듯이 네, 네. 주민투표가 어렵기 때문에 여론을 조사해 보는 거죠. 네, 네. 그렇게 해서 방향성을 결정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구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이 용돈 수당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들은 의견으로서는 해당 자녀가 4, 6학년이면 너무 좋다. 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또 그 해당되지 않은 학부모님들께서는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는 말씀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구청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은 또 모두에게 그냥 지급하기보다는 구청장님 말씀처럼 정말 소외되고 힘든 학생들을 위해서 주는 용돈수당이라면 나는 대찬성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많았거든요. 구청장님께서 이 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물론 공무원들 분하고도 이야기를 나누신다고 하셨지만 구민 여러분의 진정한 목소리를 많이 들어주실 거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대덕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외된 대덕 그리고 고장난 대덕, 무너진 대덕이라는 표현에 사실 대덕 구민들의 마음이 너무 많이 아픕니다. 네, 구청장님께서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며 혹시 이런 말들에 대해서 생각하시며 앞으로 해결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덕구는 그 자치구로 만들어질 그때 처음부터 불리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대전시 5개구가 있는데 대덕구는 그 대덕군 시절에 해덕면과 신탄진읍 두 개만 남고 나머지는 다 이제 타구로 갔죠. 대덕군 중에. 그래서 해덕면과 신탄진읍의 옛 지명은 북면이었습니다. 그렇게 북면과 해덕면만 두 개의 면이 그대로 남아서 지금 대덕구라는 자치구가 형성돼서 중심 시가지가 일단 없어요. 네, 네. 도시 기반 시설이 안 갖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중리, 송촌 택지 개발하면서 또 신탄진 지역 택지 개발하면서 그나마 이제 그 시내 중심 시가지는 아니더라도 도시형으로 좀 변한 거죠. 택지 개발을 통해서. 그리고 선비단지를 통해서 공동주택 생활권이 형성이 됐고 그전에는 대덕구는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 빌라 이런 것이 훨씬 더 많았죠. 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시 기반 시설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불리했는데 거기다가 옛날에는 산업단지가 그 지역에 생기면 일자리가 생겨서 좋았어요. 교통통신이 발달하기 전이니까 내 집 주변에 산단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취업하기가 좋았죠. 그런데 교통통신이 발달하면서 산단이 가지고 있는 소음, 공해, 분진,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주거환경, 교육환경의 열악함 이런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죠. 그러면서 이제 대덕구에서 산단에서 멀어진 지역으로 어느 정도 경제적인 자립이 가능하신 분들은 떠났죠. 그래서 둔산이로 떠나고 유성으로 떠나고. 그런데 대전 경제를 정말 이끌어온 대전 산단을 가지고 있는 대덕구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 거죠. 그럼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었냐? 대전 광역시 내에서 산단이 대덕구에 있어서 유리한 점이 아주 처음에 생겼을 때는 일자리 창출이었는데 그 뒤로 직할시가 되면서 대덕구는 상대적으로 산단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끌어안고 살았지 대전 경제를 이끈 대덕구는 그거에 걸맞는 대접을 못 받은 거죠, 상대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된다. 이제 대전시에서 대전 산단이 대덕구에 있는데
대전시에서 배려해 준 게 뭔가 제가 이제 그런 걸 요구를 할 겁니다. 네. 그런 것이 바로 대덕의 가치가 높아지는데 산단이 있어서 가치를 높이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작용을 하니까 그러한 것을 반대적으로 그럼 그 반대급부로 예산 배정을 더 해줬는가 대덕구에 그런 걸 요구를 하고 그런 걸 요구를 해서 받아내야 대덕의 가치를 높이는데 그 예산이 쓰여지겠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대덕이 대전의 5개구와 아니면 대전시에서 대덕구가 차지하는 그 경제적인 어떤 비중 이런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자. 그 요구하자 우리가 대덕 구민들이 대전시에 요구해서 그걸 받아내자 이런 취지입니다. 여러 가지 공약에 대해서 구청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정말 진솔하고 뜻깊은 이야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공약 외에 여러 구민들이 구청장님께 궁금하신 점들을 적어주셨는데요. 구청장님이 일을 하시는 시간에 여가 시간에는 저희 대덕구에서 뭘 하고 지내시는지 많이 궁금해하세요. 요즘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바쁘시죠? 제가 정말 네. 시간 날 때 하는 게 제일 시간이 좀 후리하게 난다. 그럼 계족산 황토끼를 크게 한 바퀴 돕니다. 그러면 한 16km 되는데 그때 생각을 좀 정리하기도 하고 체력 테스트도 한번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정말 짧은 시간 이렇게 시간 날 때 저는 제가 부족한 부분을 이북을 통해서 이 책 이제 제가 이북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 대여섯 시간이면 책 한 권을 들려주니까 그렇게 이용해서 좀 부족한 지식을 이렇게 메우고 이렇게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제 그 공약 중에서 대덕구 계족산을 황토끼를 많이 발전시키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죠. 지금도 이제 뭐 많은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명소가 됐지만, 구청장님께서 또 함께 구민들하고 산책도 해주시고, 이야기 소통도 해주시면 더 많이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청장님께 기존과 다르게 가깝게 느끼시고 싶은 게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예전에 신문고에서 왜 억울함을 두드리셨듯이 구청장님께 혹시 마음을 두드리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매체나 저는 선거 때도 그렇고 제 전화번호를 다 오픈해서 선거운동을 했고 명함에도 그대로 제가 평소에 쓰는 전화번호를 그대로 명기해서 제가 다 명함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번호는 계속 임기 중에도 제가 쓸 거고 제가 구민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나기 쉬운, 만나기 편한 구청장, 그리고 일 시키기 편한 구청장, 그 일을 시키면 해내는 구청장, 해내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는 구청장,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답을 반드시 내는 구청장, 이런 구청장 제가 반드시 되겠다. 그리고 아무 때나 부르면 달려와주는 구청장. 그리고 정말 어려운 분이라면 내가 제도 때문에 선거법 때문에 못하면 정말 어렵다면 내 체구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내 어깨라도 한켠 이렇게 빌려줄 수 있는 구청장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선거운동을 했는데 저는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한 대덕 구민이고 제가 그 구민들은 다 대덕구에서 보호받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아야 될 권리가 있는 구민이기 때문에 저를 필요로 한다면 언제든지 저를 도구로 이용하시라 이렇게 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직접 또 든든한 최춘규라는 네임으로 블로그도 운영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구청장님께 궁금하신 말씀은 전화 혹은 또 블로그 글로 남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대덕구 8기 구청장님이신 최춘규 구청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제가 사실은 전문 진행인이 아니라 일반 구민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점도 많았을 테고 무리한 질문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래 움츠린 개구리가 멀리 뛴다는 말이 있습니다, 구청장님. 그 말 많이 들으셨죠, 요즘에? 네, 저도 구청장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구청장님을 만나려고 준비하면서 그 말이 가장 먼저 떠올랐는데요. 대덕구를 위해서 그 누구보다 많이 준비하신 만큼 정말 멀리 뛰실 준비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모든 구민이 다 구청장님을 응원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임기 동안 멋있게 잘 지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구민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진행자께서 아마추어시라서 더 훨씬 더 저도 편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동네에 이렇게 사시는 이웃이고 그래서 더 편했고요. 우리 사랑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민선 8기가 7월 1일부로 시작됩니다. 지방자치, 주민자치는 참여가 답입니다. 참여하는 구민이 많을수록 대덕구는 더 발전합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든지 구청장 방과 저희 귀와 다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구민들께서 필요로 할 때 늘 달려가주는 일시키기 편한 구청장 되겠습니다. 구정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예산상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저는 기꺼이 다 어려운 분들 만나서 같이 귀 기울여서 목소리 듣겠습니다. 편안한 구청장으로 생각해 주시고 최춘규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정말 따뜻하시고 공감 그리고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시는 멋있는 구청장님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청장님 우리 그러면 마지막으로 대덕구 화이팅 외치면서 끝낼까요? 네. 네, 대덕구 화이팅!